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핵심지 구축과 외곽시 신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핵심지에 있는 구축과 외곽지에 있는 신축 중 어떤 거를 좀 선호하십니까? 요즘에는 신축들, 깨끗한 것들 워낙에 좋아하니까 이쪽에 구입하겠다고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핵심지에 있는 구축이 외곽지의 신축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 살펴볼게요. 자, 도쿄 둘러본 오세훈 쉴 곳 없는 강남은 도시계획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건물을 높게 짓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그 대신에 저층부를 녹지로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여의도도 지금 200m 높이, 거의 70m 높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높게 짓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 높게 용적률을 줘서 높이 세우되 너희가 갖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해라. 공공 땅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바닥을 차지하는 면적은 줄이고, 그래서 가용 토지는 많이 만들고 대신 사업성은 높게 해갖고 오히려 더 좋게 해주는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은 가용 토지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쓰느냐, 모아서 어떤 공원을 만들든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든 주민 인프라 시설 같은 걸 만들게, 그러면은 두루두루 잘 살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시설 같은 거를 계속 구비가 되고 또 쉴 곳을 만들게 되면 외국에 있는 그런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울에 많이 오지 않겠니?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한 3천만 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서울의 어떤 도심 경쟁력을 세우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취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간다고 하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개 층만 지을 수 있는, 2개 층만 허가 나는 땅과 10개 층 허가 나는 땅과 20층까지 허가 나는 땅과 50층까지 허가 나는 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50층짜리 같죠. 그만큼 건물을 높이 지어서 거기에 임차인들도 많이 맞춰서 수익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땅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핵심지에 있는 땅이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핵심지 중심부에 있는 것과 외곽지에 있는 것 중에 높이 세워서 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땅은 뭐겠습니까? 그죠? 예, 외곽에 있는 땅보다는 중심부에 있는 땅, 유동성이 많은 땅 쪽이 당연히 그런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와 외곽지에 대한 어떤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토지를 직접 사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 어떤 뭐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투자처를 외곽에 있는 걸 사는 것보다 중심에 있는 걸 사야 된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구축입니다. 오래된 빌라야. 근데 외곽에 있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나 아파트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곽에 있는 것보단 좀 오래됐지만 입지 중심으로 가셔야지만 향후에 가격 상승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롯본기일스라고 아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 권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권 같은 건데 도쿄 권역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삽니다. 도쿄 도심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벌써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 도시 정책을 한 15년, 거의 20년, 2000년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롯본기일스라는 것들은 컴팩트 시티라고 하죠. 굉장히 압축시켜서 도시를 세웠어요. 그 건물 하나에 도시가 있다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높고 과밀화해서 짓는 겁니다. 왜? 거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 있는 어떤 토지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외곽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오르고 그냥 가져가세요 집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한 10년은 좀 오래됐고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모아서 가장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상급지를 미리 가놔라 하는 것들이 이러한 양극화 키워드,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겁니다. 내가 A급지를 갈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내가 또 돈이 필요할 거니까 B급지를 가게 되면은, 물론 B급지도 오를 수 있지만 A급지와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A급지 갈 능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곳으로 가라라는 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서울시의 도시정책 같은 것들이 거기에 딱 부합해서 중심부는 용적률 높여주고, 외곽에 대해서는 높여주지 않을
않을 뿐더러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부와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의 가격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는 어디다 해야 될지는 명확하죠. 쓰러져가는 허름한 A급지와 되게 예쁜 너무 인테리어 잘 돼 있는 C급지에 있는 두 개의 주택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쓰러져가는 것들을 사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소장이었습니다.